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 AHJ님의 고민사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 직렬 이제 시험에 관해서 저한테 고민사연을 꾸준하게 보내시는 분인데, 아무튼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AHJ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HJ입니다. 국가직은 선관이나 우정사업본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방직은 일반 행정이랑 교육행정이 있던데 뭐가 더 나을지는 모르겠네요. 커트라인은 지방 교행이 더 높은데 지방 교행도 힘들다는 분이 있어서 고민이네요. 질문 1. 행정학교는 교육학교는 뭐가 더 나을까요? 질문 2. 제가 공통과목이 70에서 80점대인데 선거행정이나 서울시 교행은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어렵다면 우정직이나 노동부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법은 15%밖에 수강을 못했고 선거법도 40%밖에 못했습니다. 질문 3. 서울시 교행 대 서울시 일행 뭐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실 내가 타직렬은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네. 뭐 해주시니까 뭐 대답은 해드려야겠죠. 일단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연자분한테 왜 이렇게 직렬을 왔다 갔다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여기 보면 국가직은 선관이나 우정사업본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한 직렬밖에 시험이 안 되잖아. 복수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하나를 딱 정해놓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선관위하고 우정사업본부도 과목이 다르지 않나요? 사실 너무 직렬 가지고 많이 고민이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고민을 몇 달 전부터 계속 봤어요. 똑같은 사연이에요. 반복이야. 제가 뭐 사연자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직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네. 확실하게 직렬을 정해야 돼요. 어디에 붙어도 괜찮은데 어느 에다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붙겠다는 진열을 목표를 딱 정해야 아니야 죄송한 게 아니라요. 죄송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해야 공부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자꾸 직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를 제대로 집중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문어발로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그냥 어느 직렬을 목표로 하고 딱 정해놓고 그것만 쭉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시간만 써요. 유리한 게 아니에요. 문어발식 시험 보는 게. 실력이 진짜 좋은 사람 문어발 시험 봐도 괜찮아요. 뭐 이거랑 상관없이 자신 있으면. 근데 내가 그 정도 실력이 안 갖췄는데 자꾸 직렬 가지고 이거 고민했다 저거 고민했다 하면 힘들어. 그래서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뭐 선관이나 우정사업본부가 아니라 그냥 선관위 칠 거면 선관위 치고 우정사업본부 칠 거면 우정사업본부 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어차피 뽑을 사람 뽑을 거니까. 커트라인의 지방 교육이 더 높은데 지방 교육이 힘들다는 분이 있어서 그 힘들다는 게 어떤 게 힘든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떤 공무원이든 간에 뭐 무조건 편하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뭔가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건 다 힘들어요. 예. 그리고 저는 행정학교는 교육학교를 둘 다 몰라요. 이거 장강이 좀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다 내가 모르는 과목이에요. 보통 개론 들어간 과목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땡땡땡 개론 들어간 건 다 어려워요. 경찰 시험에도 경찰학 개론 있잖아요. 그게 깜기가 엄청 제일 어렵거든요. 한국사보다 더 어려워요. 네. 보통 땡땡땡 개론으로 끝나는 과목 중에 쉬운 과목이 없어. 왠지 아세요? 말이 개론이지 그냥 잡학이거든 잡학. 행정학 잡학 대 교육학 잡학이에요. 네, 잡학. 그냥 연관성이 있는 걸 다 집어넣은 걸 두서없이 다 집어넣은 게 개론입니다.
법은 딱 제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면 그 법에 관련 테두리 이제 조문에 다 나와 있어. 그 조문에 나온 것만 나오거든요, 시험에. 근데 이 개론이라는 거는 아예 분야가 달라도 연관성이라는 게 있으면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관성이라는 거.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그 리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는 거지. 사람 미치는 거죠.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니까. 경찰학이라는 과목도 경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도 어디서 나오는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기왕 치실 거면 교육행정이 낫지 않을까요? 일반 행정보다 교육행정. 내가 커트라인 한번 볼게요. 이미 서울시를 본다고 했잖아요. 서울시를. 서울시는 그냥 지방기관, 그냥 서울시라고 부르죠. 보자. 일단 이분은 자, 일단 보니까 올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이게 조정점수겠죠? 조정점수면 올해 70명 뽑았네요. 장애인으로 70명 뽑았는데 커트라인은 238. 와, 근데 진짜 차이 많이 난다. 아니, 일반 직렬하고 장애인 직렬하고 커트라인이 정말 많이 나요. 네, 정말 많이 나. 몇 점 차이 나는지 아세요? 장강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반 행정 9급은 383점이에요. 385네. 커트라인이. 근데 장애인, 일반 행정 장애인은 238이에요. 148점의 차이 나요. 야, 이게 좀 장애인이 이게. 근데 제가 AH진이 왜 이렇게 약간 좀 이걸 좌지우지하는지는 알 것 같아. 이게 좀 들쑥날쑥하네, 이게. 좀 많이 들쑥날쑥해요, 이게. 갭 차이가 많이 벌어져. 지금 올해 커트라인 보고 있거든요. 2021년. 교육행정. 교육행정 안 나와 있네. 교육행정 어디서 봐야 돼? 교육행정이 7월 시험이 7월 달에 있었구나. 시험 봤죠, 올해? 시험이 6월 달에 있었네, 6월 달에. 네, 3달 전에 시험을 봤네요. 날짜로 보니까. 네. 6월 5일 날 전국 단위로 구급 교육행정지 시험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날짜를 보고 있거든요. 일단 보자. 자, 교육행정은 장애인 직렬이 있습니까? 있네, 있네, 있네. 자, 교육행정 장애인 직렬이 커트라인이 309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예. 서울시 구급 교육행정. 이번은 보통 사람이 장애인 직렬이 서울시 기준으로 309점이네요. 커트라인이 다 확인해 드릴게요. 경쟁률은
경쟁률은 한 7대1이네요. 7대1. 경쟁률은 안 나오네. 아, 나오는구나. 경쟁률은 5.6대1이네요. 5.6대1. 자, 일반 행정, 행정, 장애인. 많이 뽑긴 많이 뽑았네요. 5.6대1. 아까 커트라인 238점이었고 5.6대1. 뭐 공무원 뭐 커트라인 낮은데 시험을 치면 좋은데,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 점수는 넘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좌지우지 하는 것보다는 어디 시험 직렬 딱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커트라인으로 자꾸 줄 세우기 하면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 게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이분이 좀 기준을 안 정해놓고 하는데, 사실 기준이 없는데 공부를 열심히 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이게 보니까 작년에 일반 인정이 300점이 넘었어요. 장애인 직렬이. 커트라인 300점 넘었어. 근데 올해 좀 많이 뽑은 것 같아요. 보니까 70명 뽑았네, 서울시에만. 많이 뽑은 거 아닙니까? 장애인 직렬로 70명 뽑았다고 하면, 일반 행정으로. 그리고 내년에 제도가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잠깐만. 사연자분 내년에 제도가 바뀌잖아요. 공무원 시험. 과목이 바뀌잖아요. 저 정도 폐지가 되잖아요. 선택 과목. 그래서 필수 과목 바뀌잖아요. 이건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거 잠깐만 다를 텐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모를 것 같아요. 자, 다를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모를 것 같으면. 아, 다르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한국사, 영어, 국사는 이렇게 되네요. 한국사, 국사, 영어는 그대로 되고, 행정법 총론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아, 여기 두 개 차이가 있구나. 이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과목이 하나 달라요. 네 과목 똑같고요. 그러니까 한국사, 영어, 국어하고 행정법 총론 요 네 가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가지가 틀려요. 일반 행정 행정학개론이고 교육행정은 교육학개론 들어가요. 사실 뭐가 더 나올지는 나 모릅니다. 뭐가 더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과목을 공부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기준을 판단해야 돼. 내 기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본인 기준으로. 내가 공부하기가 수월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도 님이 잘하는 게 아니니까. 공부는 상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어.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나는 이 과목에 대해서 책 한 페이지도 안 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는 걸 얘기하기 힘들어요. 나 이미 고시계를 떠난 사람이고 10년 됐고 떠난 지가. 이거는 본인이, 자,
AJH님 차라리 시간 날 때 있잖아요. 서점 가가지고 한번 책 한번 보세요. 내용하고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아니면 샘플 강의 같은 거 들어보는 거 괜찮아요. 교육학개나 행정학개는 있잖아요. 샘플 강의 한번 들어보고 어느 계기가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요즘에 기본 샘플 강의는 무료로 들을 수 있잖아요. 좀 유명하다 싶은 분들 아무나 들어가지고 어느 게 좀 쉬운지 안 쉬운지를 판단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서점 가가지고 좀 유명하다는 책 보면서 어느 게 좀 보기가 편한지. 네. 그러니까 뭐가 나은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저는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자꾸 뭐라고 해야 되지? 자꾸 저울질하는 데 있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직렬 저울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게 이제 필적하는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성적 안 올라요.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해야 돼. 공부를 할 때.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 딱 붙잡고 계속 쭉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의 어떤 덩어리를 만드셔야 돼.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해야 돼요. 문어발식 공부하는데 성적이 다 나온 사람 드물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긴 한데 극소수입니다. 그거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합격자들은 한 직렬만 봐가지고 한으로만 봐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합격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하면 과목이 다 다르잖아요. 과목이 다 다르면 공부량이 늘어나요. 공부량이 늘어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도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중간에 방을 바꿀 수 있어도 확실하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그냥 그걸로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이번에 경찰 시험 보시는 분들 검찰하고 철도 경찰로 많이 뛰어들겠네. 시험 가면 보니까 교정하고 이번에 경찰 시험 보는 분들 있죠. 교정과 검찰 그리고 철도 경찰을 많이 뛰어들겠네. 왜냐하면 철도 경찰이 지금 경찰하고 똑같아요. 개편하게 되면 지금 2021년에 경찰에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고민하면 절대 집중할 수가 없어 공부에. 왜냐하면 사실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장애인 직렬은 솔직히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이에요. 이미 열심히 하기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직렬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많이 차이 나거든.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커트라인이면 마음 잡고 열심히 하면 합격권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어느 한 분야든 간에. 근데 자꾸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시간만 까먹고 실력은 안 오르고 자꾸 시험에 번번이 자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합격한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장애인 직렬 정도는 충분히 열심히 하기만 하면 저 컷 점수 넘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이런 질문들이 난 크게 의미가 없어. 내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험 모르기 때문에 뭐가 가능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뭐 좋다 나쁘다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경찰 시험에 내가 쳐보고 그래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니까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타직은 솔직히 모릅니다. 발도 안 나가봤어요. 제가 왜 발도 안 나가본지 아십니까?
내가 보는 시험만 집중했기 때문에 타직열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타직열 신경 써 타직열도 도전해보고 있으면 나 경찰 필기학교 못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딱 정해서 딱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자꾸 이것도 보면 저것도 보면 하면 책도 사야 되고 강의 또 들어야 되잖아. 어차피 올해는 갔어요. 자, 냉정히 잘 들으세요. 올해는 그나갔어요. 올해 끝났죠, 시험. 공무원 시험은. 지방직 국가직 끝났습니다. 지방직 국가직 더욱이 특채 같은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미련 져버리고 내년 개편 후 시험 과목에 대해서 올인해야 돼요. 충분히 지금 9월달이잖아요. 내년에 한 4월이나 5월쯤에 시험을 본다고 봤을 때 충분히 돌리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네. 그러니까 올해는 시간이 뭔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 봐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겠죠. 암기 과목이라는 게 제대로 보고 기본만 커리큘럼만 잘 따르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요. 고득점 맞는 거는 개인 역량이지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거는 근데 내가 사연자분한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남의 말에 이끌리는 거야. 너무 남의 말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공부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공부 안에 그러니까 그 인생이 공부 안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영어 이제 다 들어가잖아. 모든 진열에 영어 시험 다 들어가죠. 국무원 아닌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경찰 시험 말고는 다 들어가요, 이제는. 아니, 합격하면 성관이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합격해야 성관이를 가는 거지. 맞잖아요. 지금 선택사항이 없어요, 본인이. 일단 본인이 그거 생각해. 내가 연고지에, 내가 사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난 어딜 가 상관없는 건지. 어?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님이 뭐,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나는 붙여주기만 하면 어디든 상관없다. 뭐 그런 입장인지 아니면 나는 이 서울을 내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건지 님 서울 사람이잖아요.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볼 때 중요한 게 내가 사는 지역에서 연고지를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 건지 아니면 내 붙여주기만 하면 지방 어디를 가든 뭐 오지를 가 상관없다는 건지 일단 그거 파악을 해야 돼요. 국가직은 아시죠? 국가직은 뺑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국가직은 뺑뺑이다 뺑뺑이. 내가 있고 싶어서 계속 쭉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일하고 다시 옮기고 일하고 다시 옮기고 일하고 다시 옮기고 이거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계속 하는 거예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래서 항상 있잖아요. 그 왜 여행 가방 있죠. 여행 가방 항상 들고 다녀요. 어. 국가직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님이 일단 내가 꼭 연고지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방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기도 정도 가도 괜찮은 사람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가직은 붙어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봐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서울을 못 떠난다. 그럼 서울시를 봐야 돼. 다른 신경 다 필요 없어요. 대구가 어떻고 부산이 어떻고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서울시. 난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밖에 못 벗어납니다. 좋습니다. 그럼 서울시 기준. 그럼 국까지 포기해야 되는 거야. 고민을 둘 필요도 없는 거야. 어. 선관위는 아까 전국 단위라고 했죠. 그럼 전국 단위 포기하셔야 됩니다. 국까지 포기하셔야 돼. 아니, 이미 서울에서 일하고 싶으면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빨리 붙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건지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사는 지역에 일하고 싶으면 국가자 시험 보면 안 돼. 난 어디든 가도 상관없습니다. 일만 시켜주십시오. 어. 전국 어디를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 국가직을 봐도 돼요. 그게 아니라면 이 서울시에 올인해야죠. 서울시 기준으로 봐가지고 내가 가장 붙을 수 있는 거 파악하고 그리고 딱 하나 정해서 공부를 집중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라는 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찌워질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연자분이 자기 자신만의 구심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을 잡아야 내가 공부 능력이 올라요. 저도 해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딱 한 분야에 딱 제대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직렬보다는 그래도 장애인 직렬이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붙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잠깐만요. 그린드님. 뭐 일반 직렬 뭐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사실 당연히 직렬이 일반 직렬이니까 보통 사람들 시험 치는 거 봤을 땐 솔직히 좀 부럽다는 느낌이 정도로 커트라인이 많이 낮잖아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면 내가 공부머리만 보통 사람들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300, 그 일반 사람도 보통 사람 380, 90 나왔잖아요. 그 정도면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어렵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저기 원점수들 한 80, 80점대 중반대도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무난하게 나왔다는 거야. 풀만할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풀만한 정도 나왔을 때 이 점수가 찍겠다는 거는 기본적인 문제만 다 맞추면 합격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으로 깔리는 게 많다는 거죠. 기출 위주로 깔리는 게. 238이면 거의 뭐 원점을 하면 50도 후반이잖아요. 이 정도 넘길 수 있어야죠.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정상적이니까 내가 뭐 몸 불편하다 하더라도 뭐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 크게 차이가 안 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노력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지금의 마음 다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HJ님이. 저는 공무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HJ님이. 그러니까 합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직렬 가지고 갈팡질팡하고 자꾸 여기저기 물어보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 왜냐하면 저렇게 물어본 시간대에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게 뻔히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가 하는 목표나 어떤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이제 내가 하는 과목에 이제 스퍼트를 올리는 건데 아직도 뭔가 정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댓글만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근데 댓글만 막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의견을 못 내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가직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국가직을 포기하고 지방직 하나에 몰인하는 게 가장 현명해요.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부모님 그때 서울시로 시험을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난 기억이 나는데. 부모님도 이미 좀 이제 몸이 불편한 거 아니까 타지에서 외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족하고 같이 살자는 겁니다. 부모님 그걸 위시하신 거예요. 나도 그 말에 동조합니다. 그러면 국가직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죠. 나 서울시만 준비하면 돼.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시야를 확실하게 딱 내가 봐야 될 거 딱 정해놓고 집중하면 됩니다. 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제대로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얘기 못해서 죄송하고 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